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25강이 되겠습니다. 제 25강 양도소득세 문제풀이가 되겠네요. 여러분 교재는 233쪽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28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국내에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그리고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자, 거주자가 국내에도 주택이 있고 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2015년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했다. 국내에 있는 주택, 국외에 있는 주택 모두 양도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단 국내 소재의 부동산을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국내에 있는 주택도 팔고 토지도 팔고 해외에 있는 주택도 팔았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겠죠. 그러나 해외에 있는 주택은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여러분,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틀렸죠? 그러나 해외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무조건 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국내에 있는 주택 보유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국내 여러분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미국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갑이 국외 주택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납세 의무자냐?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했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3번,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그쵸? 갑의 주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도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후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의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해외에다가 세금 내는 것은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또 외국에다가 납부한 세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지만 해외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거주자 갑이 2015년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증여를 했는데 부담보 증여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증여하는데 내가 은행에 빚이 있는데
네가 좀 대신 갚아라. 즉 이 사람은 누굽니까? 증여자가 되겠고요. 을은 누굽니까? 수중자가 되겠죠. 즉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을이 갑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무를, 즉 을이 채무를 인수했어요. 누구의 채무를? 갑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일까?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내용을 볼까요?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취득가액이 8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5천입니다. 그리고 증여일 현재 감정가액은 이때 증여일 현재 감정가액 증여일 현재 증여일 현재 감정가액은 5억이었습니다. 상업용 건물에는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1억 있습니다. 이때 갑은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1억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이제 담보 제공한 건데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지금 취득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해를 해보세요. 좀 어렵죠? 갑이라는 사람은 8천만 원에 사왔습니다. 그 당시에 국세청 기준 시가는 5천만 원이었죠. 근데 이때 갑이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1억 2천이죠. 그러면 1억을 빌려왔고 이때 갑이 얼마짜리를 증여했느냐? 5억 원을 증여하면서 야, 내가 너에게 5억짜리 증여할 테니까 내가 은행에 빚지고 있는 1억을 네가 갚아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때 문제의 핵심은 이 취득가액을 하라는 얘기죠. 얘는 8천만 원에 사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은 얼마냐? 내가 5억짜리를 증여하면서 갑의 채무 1억 원을 인수한 거니까 1억이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채무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란 얘기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구할까? 양도가액은. 그리고 취득가액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취득가액이 8천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취득가액 8천에 대한 원 부담부 증여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안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취득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취득가액부터 하게 되면은 취득 당시 자산가액은 얼마입니까? 취득 당시 자산가액 8천이죠. 취득 당시 자산가액 8천만 원인데 취득가액을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증여 당시의 자산가액 증여 당시의 자산가액 얼마입니까? 5억이었죠. 그 중에 채무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안분계산. 채무액만큼을 양도로 보잖아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부담부 증여만큼을 양도로 보니까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자산가액 얼마였죠? 8천만 원. 곱하기 증여 당시의 자산가액은 얼마입니까? 5억이에요, 5억.
5억분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금액, 채무액 얼마입니까? 채무 인수액 1억이니까 안분 계산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니까 1,6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은 1,6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됐고,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자산가액분의 곱하기 똑같아요. 증여 당시의 이 재산가액 분의 채무액, 이렇게 되면 되겠죠. 지금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그러면 양도 당시 자산가액은 얼마입니까? 5억이잖아요. 곱하기 양도 당시 재산가액 5억분의 채무액 1억이니까 1억이 되겠네요. 1억이 양도가액. 그러면 양도 차익은 8,400이 되겠죠. 지금 양도 차익을 물어본 건 아니고요. 취득가액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600만 원이 되겠네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이 165제곱미터를 10년간 보유한 후 12억에 양도할 때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는 8억이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 30번 문제는 아직 계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시험에 나왔는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구하는 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합니까?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은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 차익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도가액은 12억이고요. 필요경비가 8억이니까 4억이 생겼나요? 그렇죠. 4억 곱하기 양도가액 12억분의 양도가액 12억 마이너스 9억 원 하니까 약분하니까 12분의 3이죠. 약분하니까 4분의 1이죠. 1억이 되겠네요. 1억은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되겠고요. 몇 년 보유했나 보세요. 10년 보유했네요. 그죠? 보유기간이 10년이니까 양도 차익 1억 곱하기 3년에서 4년일 때는 24%,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고 80%를 공제합니다. 80%가 공제율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8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8,002번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험에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자, 31번 문제요. 지난 25회 때 출제가 됐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까다롭고 방대한 내용인데, 글쎄요, 앞으로는 출제가 되겠습니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까다롭습니다. 소득세법상, 그리고 이거 1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풀어야 될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시간이 나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 날 취득해서 2014년 3월 20일 날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 체요.
취소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그러니까 갑이 2010년 5월 1일에 취득해서 2014년 3월 20일에 건물을 처분했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도가액과 취득과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도가액을 모르면 뭘로 계산합니까?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기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합니다. 양도가액을 모른다.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 감, 기.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모릅니다.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 감, 한기가 되겠습니다. 매, 감, 한기. 매감, 환기.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 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다고 했습니다.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 원이다 그랬습니다. 자, 취득 당시요 매매 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고요. 기준시가가 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은 3억 원이고 감정가액은 없고요.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자본적 지출은 1억 4천이고요. 양도비 지출, 공증비용과 인지대와 소개비는 2천이니까 필요경비가 얼마입니까?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매감기니까 매매 사례 가격은 3억이잖아요. 그죠? 3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모른다 이 말이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매감 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매감 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 환기가 되는데 양도가액은 3억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입니까? 기준시가 여기. 기준시가는 1억입니다. 기준시가는 1억입니다. 그런데 환산가액을 알 수 있네요, 여러분. 그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였나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2억. 그죠? 그러면 환산가액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몰라요? 감정가액 몰라요? 환산가액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될까?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이 3억이니까요. 3억 곱하기 이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2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니까요. 안분 계산하면 환산가액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죠? 환산가액은 얼마가 된다? 1억 5천만 원이 기준시가에 대한 환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는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빼주잖아요. 그죠?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빼주는데,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떻게 구하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죠? 여기 1억.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의 3%, 그러면 3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미등기는 0.3%를 공제하니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은 어떻게 될까요? 합계액은 1억 5,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들어간 게 얼마냐? 얼마입니까?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1억 6천이고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1억 5,300인데, 이렇게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적은 경우에, 법조문에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양도가액 3억에서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을 뺄 거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뺄 거냐인데, 둘 중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보다 합계액이 적을 때는 적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억 6천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될까? 1억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 해설해 보니까 법조문 한번 볼까요? 3번 별표하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1억 5,300이죠.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게 적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적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액을 뭘로 할 수 있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이걸 빼는 겁니다. 정답은 1억 4천인데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외시켜야 되겠죠. 1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미등기 양도자산과 관련한 내용이다. 틀린 것. 미등기 양도자산은 불이익이 많죠.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등기는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나왔습니다. 그죠? 2번.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는데
미등기로 양도했다고 비과세합니까? 미등기로 양도하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3번.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적용 시 뭘로? 실질거래가격으로 적용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쓰세요. 0.3%를 적용합니다. 쓰세요. 미등기 자산은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0.3%를 적용합니다.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6번. 장기 활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7번.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역시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8번.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9번입니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받은 채비지를 토지 구획 환지 처분 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등기 자산은요 불이익이 많습니다. 실거래가로 계산한다. 미등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0.3% 축소 적용한다.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는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미등기 자산이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양도소득세 문제풀이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